드렸듯이 이 기초 과정은 용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수식이구나 이 정도로는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기기사 시험에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고 본 과정 듣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용어를 한번 들어보고 지금 이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벌써 새롭게 듣는 용어가 많았죠. 그죠? 본 과정에 이런 용어를 들었다 이러면은 상당히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한 1주나 2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1주, 2주 따라가는데 늦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초 과정에 이것을 이제 접하면서 이런 용어구나라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리액턴스를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유도성과 용량성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성, 용량성, 지상, 진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뿌리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자석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자석을 이해를 하셔야 자기학과 전기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석을 만들어 봤냐? 자석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면 비교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과일을 가장 맛있게 먹는 것은 어떨 때냐? 가수원에 직접 가가지고, 가수원 가보셨잖아요. 사과, 가수원. 사과가 봉지에 쌓여가지고 탐스럽게 익었어요. 지금 정도 되겠죠, 시기적으로. 가서 툭 따가지고, 어때요? 여기에 수건에다가 싹 닦아서 한 입 탁 깨물었어요. 어때요?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과 과즙의 맛이 뭐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내 입에 그 사과 과즙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느껴지냐 이런 얘기죠. 전혀 남의 나라의 얘기죠. 그죠? 그냥 러시아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작으면은 외우기라도 할 텐데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딕셔너리 보면 20만 단어예요. 영어 사전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20만 단어 영어 단어를 다 외우면은 영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일에 전원을 연결하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 자기장이 전선이 없이도 공간에 펼쳐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이만 와도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석과 자석을 들고 가까이 있으면은 힘이 작용해요, 안 해요? 당기든지 밀든지 이 힘이 작용한다. 전기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전기를 선을 연결해야 돼. 전구를 여기에 전원이 있어요. 배터리 가까이 갖다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안 켜진다라는 얘기. 전기는 선을 연결했을 때 불이 오는 거예요. 자석은 가까이만 가도 당기고 미는 힘이 느껴진다. 그래서 자, 이 자기장 내에 또 다른 철심과 권선을 연결해서 집어넣으면은 이 단자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V볼트 전압이 떠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원을 연결해야 자기장이 생기듯이 얘도 봐요. 철심, 권선, 자기장 하니까 전원 연결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거를 이해를 해야 전기기기가 시작이야. 자기장이 자기하기 시작이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원을 연결하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또 다른 철심의 권선을
감고 이 자기장에 집어넣으면은 전압이 탁 생긴다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요거를 왜?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원을 연결해야만 자기장이 생기는데 얘한테 봐요. 얘는 보면은 철심, 권선, 자기장 세 개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원 있는 거나 똑같죠? 얘 생각하지 말고 철심, 권선, 자기장이 있을 조건은 전원이 있을 때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원이 뜬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류는 여기서 흘렀어요. I라는 전류가 흘러야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력, 파워가 생겨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전류는 실제는 여기에서 흘려줬는데 여기에서도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때요? 밥솥을 연결하면 밥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쪽에 1차 회로에, 요걸 1차 회로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고 요걸 2차 회로라고 표현을 해 본다면은 1차 회로에 전원을 연결하고 2차 회로에는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부하를 연결했는데 그 부하가 어때요? 작동이 된다. 그래서 1차에 있는 에너지가 선 연결 없이 2차로 넘어왔죠. 요거를 영어로 말하면 인덕션이에요. 우리 인덕션 레인지 쓰고 있죠? 불꽃 없이 요리하는 거 인덕션 레인지, 유도라는 뜻이죠. 요걸 유도. 이게 코일의 특성입니다. 코일, L이라고 하는 특성. L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무슨 성이라고요? 유도성. 권선을 감아 놓으면은 이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다른 권선을 자기장 내에 집어넣으면 전압이 유도가 돼서 얘가 전류로 흘려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유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도성은 지상이에요. 지상. 위상이 늦어져요. 지상. 그래서 L은 지상 소자다. 이제 이거는 절대로 전기를 하는 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를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90도 늦다. 어쨌든 위상을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L은 지상 소자 이렇게 아시면은 기기나 자기나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늦다 이렇게. 자, 그래서 유도성 알아봤습니다. 이거 L이라고 하는 게 L의 특징이에요. 유도성 선을 연결 안 해도 에너지가 자기적으로 넘어가는 거. 유도성. 자, 다음 전기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판 두 개를 마주보고 설치를 하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했을 때 불이 오더라. 불이 온다는 것은 전류가 통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전기공학적으로 봤을 때 흐르면 안 돼. 선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건 얘가 판이기 때문에 흘러. 판. 잘 봐요.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전하가 자유전자란 말이에요. 자유전자.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이제 기전력이 여기 있으니까 에너지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서 도선을 따라서 출발할 수 있겠죠. 자유전자가 가서 선이면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판이잖아요. 판. 판이니까 얘가 이렇게 쌓이겠죠. 쌓인다. 그러면 반대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전하가 이 정전하. 플러스 전하 혹은 우리말로는 정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부전하겠죠. 부전하가 쌓인다. 자, 이렇게 쌓이면은 얘를 대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전이 됐다. 그럼 공기 중에서도 정전하, 부전하, 이와 같은 전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낙뢰가 치면은 낙뢰가 쿵 안 떨어지죠.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느라고 이렇죠, 길이. 이렇듯이
낙뢰가 치는 것도 있죠. 각선 그걸 피해서.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공기 중에 전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기 중에. 자,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다가 종이를 집어넣었어요. 종이는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종이. 여기도 안에도, 그래서 절연 재질을 종이를 쓰기도 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비닐을 집어넣었다. 비닐이 전류가 안 통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비닐도 물질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대전체에 한쪽 극성의 전하가 몰려있는 걸 대전체라고 해요. 대전체에 물질을 가까이 하면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의 반대 전하가 모인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움직이죠. 전하의 움직임, 전자의 움직임이 뭐예요? 전류죠. 그래서 이 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를 도전류, 여기에 공간을 이동한 걸 변이전류라고 합니다. 위치가 바뀌어져서 전류가 흘렀다. 그래서 이제 불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금속 플러스 전하가 직결이 되어 있는 금속판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직결되는 판으로 에너지가 흘렀죠. 흘러서 이동을 해서 불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흘렀다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상의 실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실선을 그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선 하나를 전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역시 전기력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죠. 여러 개면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룹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속 해서 전기력선의 그룹이다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거 전기공학이 아니잖아요. 자기력선의 그룹이다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수. 그럼 이거 전기력선의 그룹은? 뭐 전속이지. 전속이다. 자, 저거는 뭐가 나와요? 형광등은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서 우리가 밝게 느껴요? 빛을 여기처럼 선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광선. 광선이 한 가닥만 나올까요? 뭐 무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묶으면 뭐가 돼요? 광속. 이제 전기공학에서 이와 같은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전속, 자속, 광속. 다 이제 시험에 나와요. 다. 자, 여기서의 이와 같이 전기력선이나 전속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 자기장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기.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개.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 재밌다니까, 전기가. 전기가 재밌어요. 절대로 본 과정에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정말로 재밌어요. 그래서 전기를 너무 깊게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을 보고 웃고 가다가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뭘 마셔가지. 그래, 너무 깊게 공부하면 안 돼. 그렇죠? 막 보여요. 남이 안 보이는 게 보여. 왜? 안 보이는 걸 보고 공부했잖아. 왜? 전기력선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기공학을 공부하는 사람 보이잖아. 막 그리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맛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격증 딸 정도만 공부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얘가 전원을 연결하면은 플러스 전하가 여기에 다 차야 에너지가 건너가요. 마치 뭐처럼 이런 제가 잘 못 그렸어요. 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차잖아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요 상태에서 물이 여기까지 차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물은 여기까지 차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차야 나오는 거예요. 차야 나오는데 요 그릇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주전자. 그런데 요런 그릇은 요 모양은 주전자지만은 뭐 요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차서 요렇게 하고. 그럼 요런 유의 물을 담는 그릇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나요? 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차면은 물이 흐르는 성질을 용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뭐의 성질이라고? 유도성은 코일, 요거 L은 코일, 영어로 인덕턴스. 우리말로는 그냥 코일이라면 돼요. 그럼 얘는 C, 콘덴스. 콘덴서는 용량성이에요. 그래서 전하가 차야 전류가 흐르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상, 얘는 진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빠르다. 이런 용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은 여기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는데 이 자석이 되는 능력은 L이에요. L 인덕턴스. 그리고 단위는 H 헨리를 써요. 헨리. 그런데 얘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는 XL이라고 해요. 이건 자기력선을 모아서 넣는 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인덕턴스. 그렇지만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성질은 요거 리액턴스. 리액턴스라고 하고 얘는 오메가, 각속도 배웠어요. 요 L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로 돼버려요. 그럼 오메가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가 몰라도 2파이F로 바꾸니까 얘는 2파이F 곱하기 L이 되더라. 그리고 요건 XC, 이제 콘덴서 알았어요. 요거는 유도성이고, 요거는 용량성이 된다는 것도 알았고, 얘는 오메가 C라고 하는 건 뭐냐? C라고 하는 거는 극판을 평형하는 금속판을 마주보고 설치했을 때 전기력선이 막 나가죠. 전기력선이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하는 거는 양평형판에 무엇으로 충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무엇으로 충전합니까? 종이로 충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무로 충전할 수도 있고, 세라믹으로 충전할 수도 있고, 필름, 사진 찍는 필름, 그게 뭐 플라스틱이 돼 있죠. 플라스틱으로 충전할 수가 있고, 그 충전하는 재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C예요, C. 청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서 분의 1을 해버리면은 이게 콘덴서에 의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성질이 다르죠. 자, 그래서 얘는 2파이 FC분의 1 해서 코일은 주파수에 비례하고 콘덴서는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생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첫째, 저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리액턴스 L과 C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저항은 예를 들어 1옴, 2옴 이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2배. 안 변해. 이게 직류 전원이든 교류 전원이든 안 변하고 얘는 일정해요. 얘는 주파수가 다 붙었죠. 그래서 주파수가 50Hz일 때의 방해하는 정도와 60Hz일 때의 방해하는 정도가 같아요, 틀려요? 바뀐다. 그래서 얘를 주파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요거를 갖다가 J로 붙여서 나타내줘요. J.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회로 이론 시간에서 복소수라고 해서 허수 이렇게 배우시게 돼요. 변하는 숫자니까 우리가 1이면 0, 1이어야 되죠. 5면 5여야 되죠. 어떨 때는 5였다가 어떨 때는 4였다가 이거를 그냥 얘처럼 1이다 4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J를 붙여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는 얘 둘을 합해서, 그럼 합해서도 이름을 붙여야지. 그래서 Z라고 RX 뒤에 있는 알파벳 문자 Z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R 플러스 JX로 나타내는데 R을 레지스턴스라는 용어 자체가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X는 리액턴스, 방해하다는 말을 두 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방해하다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리액트가 뭡니까? 되튀다. 자, 요게, 여기 봐요. 이건 큰 거니까. 보세요. 어때요? 튀어 올랐죠? 이 리액트. 땅에서 보면은, 어때요? 반대작용을 했잖아요. 저항을 한 거잖아요. 땅은 지금 땡기고 있는데, 중력으로. 그런데 탁 부딪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튀어 올랐잖아요. 리액트. 자, 이런 단어를 또 한 번 찾아보니까, 여기 임피드가 뭡니까? 억압하다, 부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로 나타내면 임피던스도 단위가 전부 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잘 하려면은 이 임피던스, 리액턴스, 이 레지스턴스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뭐를? 전류 흐름을 조정해서. 전류 흐름을 조정한다. 불을 밝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리액턴스라는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은 그래요. 저항이라는 소자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냈다. 그러면 리액턴스는 코일과 콘덴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임피던스로 얘기를 합니다. 임피던스. 얘를 둘을 합하는데 성질이 전혀 다르니까 변하는 성질 앞에 J를 붙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실수, 얘는 허수예요. 허수. 숫자가 몇 개예요? 2개죠? 허수, 실수 허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수라고 합니다. 숫자가 2개니까. 그래서 복소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소수 해서 2개. 도체가 한 가닥이에요. 요거를 단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체가 2개 있어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을 하나 그었어요. 이렇게. 단선도. 똑같은 게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무슨 도? 복선도. 요거는 무슨 도? 삼선도. 자, 요게 뭐가 이제 실기에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수변전 설비 개통을 단선도로 나타나져 있는 것을 삼선도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단선도로 나타나졌는데 삼선도로 그리세요. 왜? 삼상이니까. 그럼 왜 단상으로 나타내나요? 설로가 똑같죠, 구성이. 복잡하기만 하고 단선만 알아도 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선도로 나타내는데 복선도로도 나타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전체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총합적인 걸 임피던스라고 하고 단위는 옴으로 쓴다. 그럼 총합적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리액턴스. 저항은 이건 일정하다.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안 변해요. 얘는 어때요? 변하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변한다. 뭐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해를 못 하셔도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시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용어. 그래서 리액턴스, 임피던스. 그래서 리액턴스, 뭔가 그런 거 같아. 뭐 바뀐대. 임피던스, 이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전체적인 거를 나타낸대. 자, 조금 늦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그 도대체 그 크기는 얼마나 되냐? 도대체. 뭐 바뀌면 말을 못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 리액턴스, 임피던스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직각삼각형 그려봅니다.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내각 세 개 중에 한쪽이 90도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A, 높이를 B, 빗변을 C라고 하면은 이 빗변의 길이는 뭐와 같다고요? 빗변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아서 빗변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다고 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전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잘 보세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R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X, 리액턴스에 대응을 하고 이 빗변을 임피던스 요 각을 세타. 제가 뭐 각을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똑같이 빗변이니까 임피던스는 루트 A 밑에 그 제곱 R 제곱 플러스 높이 X의 제곱과 같다.
어때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